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6차시 원소들의 주기성을 추가적으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자,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한다 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주기율표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기율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 원소들의 성질을 규칙적으로 나타내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인데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물질들, 수소를 제외한 첫 번째 있는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17번 여기 있는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인데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있었던 물질들, 여기 있었던 이 물질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을 할로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쪽에 있었던 알칼리 금속은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을까인데요. 이것은 원래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물기가 없는 유리판 위에 리튬을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 우리 리튬 많이 들어본 거죠?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이 녀석을 칼로 잘랐을 때 그 잘리는 정도라든가 아니면 단면의 색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보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물에다가 페노프탈레인 용액, 이거는 이제 지시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액인데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서 여기에다가 이제 알칼리 금속을 매우 작게 잘라야 됩니다. 좁쌀 크기. 이거 이따가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 그거 보시면 왜 작게 잘라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넣고서 이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트륨, 칼륨에 대해서도 관찰을 하자라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잠깐 시청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기로 했던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여기 있죠. 자, 이제 리튬 조각을 잘라가지고 매우 작게 잘라가지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에 떨어뜨린 물에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이제 잘 보십시오. 물 위에 떠있죠. 금속인데도 물 위에 떠있다가 반응이 점점 격렬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 색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약간 핑크빛으로 변하는 거 관측할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동영상은 과제에 추가적으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나트륨 조각입니다. 우리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조각인데요. 순수 나트륨입니다. 자, 역시 떨어뜨리면 아까 전보다 조금 더 격렬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나트륨 돌아다니면서. 역시 그리고 용액은 붉게 변하고 있죠. 자, 이번엔 칼륨 조각입니다. 칼륨. 역시 매우 작게 자른 겁니다. 자, 이제 물에 투여하면 연기 나는 거 봤나요? 불 붙죠? 물 위에서 역시 불 붙는 현상, 그리고 색이, 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좀 살펴봤고요. 자, 결과입니다. 결과. 자, 리튬이라고 하는 것 단단하지만 칼로 잘리는 거 아까 전에 봤을 겁니다. 그리고 단면색은 역시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고요. 나트륨 역시 칼로 쉽게 잘립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지만
빨리 사라집니다. 빨리 사라지는 이유는 산소랑 결합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역시 칼륨인데요. 칼륨 매우 무르고 칼로 쉽게 잘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백색 광택 역시 매우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나프탈레인 수용액에 넣었을 때 내용인데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물 위에 떠서 반응을 하였고, 리튬은 서서히 반응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트륨은 리튬보다 좀 빠르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칼륨은 반응성이 더 빨라서 불꽃이 생겼었습니다. 불꽃이 생겼고, 자, 그리고 수용액을 봤을 때에는 전부 다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 결론인데요. 공통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금속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커터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매우 무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른 단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광택이 없어진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반응성이 매우 좋다입니다. 저 광택이 없어지는 과정을 철로 예를 들면 녹쓰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을 이제 공기 중에 놔뒀을 때 처음에는 은백색 광택을 띠지만 녹슬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광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근데 철이 녹쓰는 걸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광택이 사라지는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매우 반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반응한 용액은 염기성을 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족이었죠. 1족 중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이따가 아래쪽에 추가 동영상을 확인해보면 얘네 셋은 방금 전에 실험 동영상에서 관찰을 했는데 얘네 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얘네 셋도 사실 양 조금 넣어가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그 루비딘과 세슘이 물과 반응하는 추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녀석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알칼리 금속입니다. 상온 우리 25도씨라고 했죠. 25도씨에서 고체 상태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습니다. 밀도가 작은 거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물과 반응할 때 물 위에 떠서 반응을 했었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은백색 광택입니다. 은백색 광택의 무른 금속, 이거 칼로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산소와 매우 빠르게 결합을 해서 광택을 빠르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공기 중에 보관을 할 수가 없고요. 물에다가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보관 시에 갈색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 안에다가 보관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물과 반응한 용액은 염기성을 띈다라는 내용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할로젠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맨 끝에가 18이었습니다. 18.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녀석, 여기를 우리는 17족이라고 부르고 17족. 대표적인 물질들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타틴 정도 있는데 얘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얘가 중요했던 이유는 얘는 액체 역수입니다. 액체.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플로린이나 염소는 기체를 유지하고 아래쪽 아이오딘. 요즘에 아이오딘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뭐 요오드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얘네들은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태를 다 띠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금속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비금속 물질이고 색을 띠고 있고요. 상온에서 플로린과 염소는 기체. 상온 25도씨 이야기하는 거죠.
브로민은 액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른 원소와 매우 격렬하게 잘 반응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알칼리 금속 중에 나트륨 있었죠, 나트륨.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만드는 물질, 우리 소금이었죠, 소금. 얘네들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소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얘를 뭐 분해하거나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일은 뭐 비교적 쉽진 않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이용인데요. 첫 번째,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리튬. 우리 배터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휴대전화의 배터리. 되게 옛날 사진이네요. 교체용 배터리, 교체용 배터리. 자, 그리고 나트륨인데요. 우리 자동차 타고 터널 지나가면 이렇게 노란색 등 보이시죠? 노란색 등. 요거 뭐랑 관련이냐 하면 우리 예전에 스펙트럼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스펙트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나트륨이 내는 유일한 색깔이 노란색이었었죠. 노란색 두 줄.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터널 안의 조명으로 우리 나트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비료의 원료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할로젠인데요. 플루오린. 플루오린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불소라는 표현은 불소죠, 소. 불소 말고요. 블레이드 소울 말고 불소. 불소 우리 치약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 하면 바퀴벌레도 죽입니다. 이 플루오린은. 하지만 그러면 치약을 우리 양치하고 삼켜도 되느냐? 삼켜도 됩니다. 인간은 신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정도의 양으로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속이 좀 불편하긴 하겠죠. 자, 그리고 염소는 소독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수영장 물에 소독제로 사용하는데 우리 수돗물을 딱 받았을 때 사실 그 수돗물 안에 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냄새를 맡아보고 싶으면 수돗물을 냄새를 조금 맡거나 아니면 수영장 가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염소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끓여서 마시는 것이 좋고, 집에서 화분을 기른다 라고 하면 염소가 날아갈 때까지 시간을 좀 들인 후에 그 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딘, 기적의 약이죠. 대표적인 빨간 약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겠죠. 군대. 그 군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이 아마 이 녀석일 겁니다. 자, 그러면 수소를 제외한 일조 원소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오늘 배웠던 핵심이었죠? 알칼리 금속이었습니다. 알칼리 금속.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쪽의 원소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염소, 아까 전에 봤던 할로젠에 있었던 녀석이었죠? 할로젠 17조, 나트륨 알칼리 금속이었습니다. 1조, 아이오딘 역시 요오드라고 부르는 빨간 약에 쓰인다 라고 했었죠? 역시 17조. 그리고 아르곤 비활성 기체입니다. 오늘은 배우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 시간 정도나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비활성 기체는 18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플루오린, 우리 불소라고 부르는 녀석이었죠? 역시 17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염소, 아이오딘, 플루오린이 17쪽으로 동일한 원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전에 다음 시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다루지 않았죠? 비활성 기체. 그래서 18조 원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